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지금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계십니까? 이틀 만에 주가가 22만 3천원에서 17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1%가 날아간 겁니다. 삼성전자 100주 갖고 계신 분이면 이틀 사이에 500만원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폭락이 기회인지 아니면 진짜 위기의 시작인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장면을 알아야 합니다. 5만 전자의 굴욕, 20만 전자의 환호, 그리고 이틀 만에 20% 폭락. 자, 먼저 1막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4년 10월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5만 전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한테 이런 굴욕적인 별명이 붙은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2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치웠어요. 그 규모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 여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1위 기업이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이막의 시작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움직였어요. 2024년 5월 기술 전문가인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사업 총괄로 전격 발탁합니다. 그리고 삼성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임원들 주말 출근이 재개됐고 전시 경영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느슨해진 조직에 다시 긴장감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E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밀렸지만 다음 세대인 HBM4에서 승구수를 띄운 겁니다. 경쟁사가 1B 공정을 쓸 때 삼성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1C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속도는 11%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은 10% 좋아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초당 11.7기가비트 업계 최고 속도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올해 1월 전영현 부회장 신년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객사들이 삼성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고요. 자,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2024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이었는데 2025년 4분기에 20조 1천억을 찍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올해 1월 22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합니다. 52주 최저가가 52,500원이었어요. 거기서 22만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4배가 넘게 뛴 겁니다. 5만 전자가 20만 전자가 된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2024년 10월 5만원대에서 삼성전자를 1천만원어치 샀다면 200주 정도 사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4천만원이 넘습니다. 증권가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키움증권 목표주가 20만원, 하나투자증권 26만원, 맥쿼리는 무려 34만원을 제시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폭발했느냐? 쉽게 말하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PC용 D램 가격이 1년 만에 7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이유는 AI입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듯이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필요해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AI용 고급 메모리를 만들려고 생산 라인을 돌리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폰이나 PC용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3사 중에서 생산 능력이 가장 크거든요. 65만 장의 D램을 생산합니다. SK 하이닉스보다 10만 장이 더 많아요. 가격이 오를수록 삼성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키움증권 200조 원, 대신증권 201조 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막이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3막이 시작됩니다. 3월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놓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경제에 비상이 걸립니다. 3월 4일 코스피가 12.06% 폭락합니다. 역대 최대 하락률입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기록을 25년 만에 깬 거예요. 전중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그 정도로 패닉이 심했어요. 삼성전자가 11.74% 폭락, SK하이닉스가 9.58% 폭락. 이틀 사이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8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 일이 생기느냐? 유형별로 따져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100주 갖고 계신 분 22만원대에서 100주 사셨다면 투자 원금이 2,200만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17만 2천원이니까 평가 금액이 1,720만원입니다. 480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마이너스 22%.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라서 이런 단기 폭락에 바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 웃고 누가 우느냐. 중동전쟁이 터지니까 금유주 방산주가 뜁니다. 반도체주가 빠진 돈이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기와 소재를 쓰니까 유가 10% 상승하면 제조업 원가가 평균 0.68% 올라갑니다. 수익성이 나빠질 거라는 공포가 반도체주를 누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번 폭락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19조 5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 팔았느냐? 단순히 중동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20만원까지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예요. 전쟁이 비미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2주 안에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 유가가 안정되고 반도체주가 빠르게 반등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19만원대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둘째,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가는 15만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중동전쟁이 반도체의 악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HBM4 양산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2026년 영업이익 200조 원 전망도 수정된 게 없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01년 9.11 테러 때 코스피가 12% 폭락했어요.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근데 6개월 안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때도 기업의 실적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폭락에서 진짜 돈을 벌 사람은 공포에 빠져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펀더멘털을 보고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뭘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머물면 반도체 원가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12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 변수예요. 둘째,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향후 2주가 고비예요. 미국이 지상전까지 가느냐? 아니면 외교 채널이 열리느냐? 3월 중순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셋째,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공포에 빠져서 바닥에서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0조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 기준 PER이 한 자릿수 초반이에요. 이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극단적으로 싼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 이하를 유지하고 중동 사태가 3월 안에 진정되면 삼성전자는 빠르게 19만원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구간이에요. 반대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15만원대 이탈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추가 매수는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구가 지금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한 급락장은 V자 반등이 아니라 23주에 걸쳐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나눠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봅니다. 오늘 핵심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건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주가는 돌아오지만 무너진 실적은 안 돌아옵니다. 지금은 실적이 멀쩡한데 주가만 빠진 상황이에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